네,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앞서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과 좀 다른 생소한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시험 후기들도 보면 이 과목에서 너무 생소한 문제가 많았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았다, KC 규정이 적용되어서 못 보던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공부함에 있어서는 생소한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을 위하신다면 기존에 많이 공부했던 그런 문제들보다는 생소한 문제들을 공부해 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KC가 적용되면서 KC 관련 문제들이 많이 없잖아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산업기사 문제들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81번부터요. 툭갑전로의 다중접지 지중배전 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선선 전력케이블의 최대 사용 전압원입니다. 우리가 실기에서는 너무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지중케이블의 인입선으로 동심중성선이라고 해서 CNCV 케이블입니다. 동심중성선 차수형 케이블 혹은 CNCVW입니다. 동심중성선 수밀형 케이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22.9kV 지중 케이블 인입되는 곳에 지중 케이블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보통 20.9kV는 다중접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22.9kV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툭갑전로 다중접지 지중배전설 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 케이블의 최대 사용 전압입니다. 그럼 22.9kV가 아니고 22.9kV를 사용하는 차단기의 전격 전압, 차단기 전격 전압 얼마냐? 22.9kV에서 25.8kV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요. 이 문제에서 툭갑전로의 다중접지 지중배전 계통에서 사용하는 동심중선은 전력 케이블의 최대 사용 전압은 25.8kV, 즉 차단기 전격 전압을 적용한다. 답은 1번입니다. 82번입니다. IT 계통은 1차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하며 감시장치와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중 음향 및 시각 신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접지 계통 보면 TN 계통, TT 계통과 IT 계통이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얘들은 전원을 접지를 합니다. 근데 IT는 뭐예요? 비접지 혹은 큰 임피던스로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IT 접지는 비접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 차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계통 같은 데 있죠. 그곳은 전원을 차단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때 보통 IT 접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N이나 TT는 뭐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을 통해서 고장을 차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IT 접지는 비접지고 전원 차단을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사용하느냐? 절연 감시장치, 누설 전류 감시장치, 절연 고장 점검 고장 검출장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82번에서 묻는 건 뭐냐면 차단이 아니고 음향 및 시각 신호 등으로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절연 감시 장치가 됩니다. 절연 감시 장치는 음향 및 시각 신호를 갖춰야 한다. 즉 절연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시를 해서 만약에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음향이나 시각 신호를 통해서 알려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83번으로 가볼게요. 83번. 다음 관로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입니다. 변전소 용량은 급전 구간별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몇 시간 최대 출력 또는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연장 급전 등 부하의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가 합니다. 전기철도와 관련된 거예요. 전기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철도용 변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열차 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 출력 또는 순시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84번입니다. 다음 관로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죠. 동일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몇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큰 용량이 아니겠죠.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 단독 운전 방지가 뭐냐면 분산형 전원으로만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양광으로만, 풍력발전으로만, 이런 분산형 전원으로만 단독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상태를 단독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입니다. 이때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85번입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전기철도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돈연선,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의 접속점이 없는 것을 한한다를 사용해야 하는가 합니다. 이때 지금 저압은 35예요. 저압은 교차하는 경우 저압은 35고 고압은 케이블이 아닌 경우나 케이블인 경우 모두 38입니다. 근데 인장 강도만 다르죠. 케이블인 경우는 14.5에 38이고요. 케이블인 경우는 이때 조가를 합니다. 조가를 하는데 그것이 38이고 인장 강도가 19.61입니다. 요거. 그래서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이 교차한다고 했을 때는 고압은 이랬던 저랬던 38입니다. 다만 고압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조가를 한다, 그것뿐이고요. 86번입니다. 다음 중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트렁킹이 뭐요?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것이 자동차 트렁크죠. 트렁크. 자동차 트렁크는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킹 시스템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트렁킹 시스템이 아닌 것은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것. 그건 뭐예요? 덕트죠, 덕트. 덕트는 뚜껑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금속 몰드 뚜껑 열 수 있고, 금속 트렁킹도 트렁킹이라 할 수 있고, 합성 수지 몰드도 뚜껑을 열 수가 있다. 답은 1번. 87번입니다. 지중전선으로 직접 매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몇 미터 이상으로 시설해야 되는가? 이것은 직매식, 관로식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차량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m, 없다 0.6m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 답은 2번입니다. 88번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이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합니까? 단 절연전선은 제외합니다. 일단 400V 이하예요. 400V 이하가 중요하고, 절연전선이냐 절연전선 왜냐? 여기서
절연전선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연전선 제외는 3.2. 만약에 절연전선이다 그러면은 절연전선 피복이 있죠. 그 강도가 있으니까 3.2 아래 단계인 2.6을 적용합니다. 절연전선 이외에는 피복이 없다고 보면은 3.2가 돼요. 400V 초과는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 따라서 시가지는 5, 시가지 외는 4 이렇게 되고요. 89번 봅니다. 154kV 특구압 가공전선의 전선은 시가지 시설할 경우 전선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했을 때 시가지예요. 시가지. 지금 154kV고요. 시가지는 35kV 기준으로 해서 10m. 시가지는 좀 더 위험하니까 35km 기준 10m입니다. 그럼 여기서 154km니까 단수를 구해야 되겠죠. 얼마? 10m 플러스 알파인데 단수가 어떻게 돼? 단수는 35km 기준이니까 지금 154km 마이너스 35 11.9단입니다. 11.9단. 그럼 단수는 절상이니까 12단이 되죠. 따라서 얼마요? 10m 플러스 12단 곱하기 1단당 0.12m가 됩니다. 그러면 11.44m가 된다. 89번에는 1번입니다. 90번이요. 90번. 90번 뭐냐? 22.9kV 전선으로 제1종 특고 보안공사를 시설할 경우 전선으로 경동전선을 사용한다면 일단 케이블이 아니죠. 그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포인트는 1종 특고요. 1종 특고 보안공사입니다. 얼마? 지금 22kV, 22kV. 그러면 100kV. 야, 100에서 300을 넘을 때 얼마요? 55죠. 150에 200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22.9kV는 여기에 속하니까 답은 55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답은 2번. 계속해서 91번 볼게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철도궤도 횡단. 이건 가공통신선뿐만 아니고 가공전선로에서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철도궤도 횡단은 6.5m. 틀리시면은 안 됩니다. 4번. 92번입니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입니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같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KC 앞쪽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134조에 있습니다. 절연 내력 있죠.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그런 절연 내력 시험 부분에 있는 거예요. 태양전지 및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에 직류는 몇 배? 1.5배. 왜? 직류는 교류는 1.414니까 맞죠? 그래서 약 1.5배입니다.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몇 분?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 예, 모두 10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5배와 10분. 93번입니다.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 예. 전기 울타리,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접했는데,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시설해야 되겠죠. 가축, 우리가 그런 짐승들의 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시설하고요. 이번 전기 울타리와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600V 미만이니까 600V 미만은 2010년 이전에는 600V였다가 2010년 이후부터 250V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600V 아닙니다. 지금은 250V가 되고요. 3번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2.5cm 왔고요. 4번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0.4m가 아니고 0.3m 이상일 것이 됩니다. 답은 3번. 94번입니다. 지압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말하는 것은 94번은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변압기 외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함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변압기에 이렇게 기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외함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전위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곳, 전선과 이런 외함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스트레스 전압. 그래서 94번 다시 볼게요. 지압 고장 중에 이런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 이런 선로 부분 등입니다.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예. 95번 볼게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맞죠? 가능한 최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버터 제어를 이용해서 해당 발자도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조종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최대 전력이 발생하면 좋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PWM 방식이라고 해서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에서 펄스 폭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MPPT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요?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그래서 한국말로 최대 출력 추종,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이라고 합니다. MPPT.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96번 도로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에 고정해서 시설하는 전열장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입니다. 지금 도로 주차장 조형물의 조형제 사용하는 전압은 교류죠. 교류대지 하면은 300V잖아요. 교류대지 300V. 그래서 96번에 3번 300V가 됩니다. 97번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옥내가 아니고요, 옥측입니다. 옥측이니까 뭐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는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애자도 가능하고 합성 수지관 케이블 모두 가능한데 금속 몰드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금속 몰드가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자 공사는 전개된 곳에 한해서 합성 수지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같은 거 있죠. 금속관 공사, 버스 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이런 것들 금속관은 금속이 들어간 것들은 목조 이외의 조형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98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도록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됩니까? 숙박업소는 1분, 가정은 3분. 지금 일반 주택 및 아파트는 가정이잖아. 가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3분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99번 특고압용 변압기로서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할 뱅크 용량의 범위는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경보장치예요. 만을 넘어가면 만 이상이 되면 경보는 아닙니다. 경보는 안 되고 차단만 되고요. 여기에서는 변압기 내부 고장인데 경보장치가 가능하잖아요. 경보장치는
5천 이상, 만 미만. 만 이상은 경보 안 되고 바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보 장치예요. 답은 2번이 되고 100번입니다. 제1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전선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종 특고 보안공사가 가장 튼튼한 보안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장 약한 목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1종 특고 보안공사에는 목주나 A종 철근 콘크리트주가 사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10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2년 3회에 치러졌던 필기 CBT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아무쪼록 저희도 보건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새로운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시험 방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이시겠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산에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